네, 오늘은 33페이지의 수학 삼각함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 중요한 함수들을 좀 체크해 볼게요. 일단 썸에서부터 저기 인트까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또 중요한 함수들이고, 그다음 모드, MOD,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고, 이 MOD하고 정반대의 몫이 나오는 함수가, 사용법은 똑같은데 몫이 나오는 함수가 밑에 있는 코어션트라는 함수입니다. 이거 두 개는 서로 반대입니다. 하나는 나머지를 구하고 하나는 몫을 구하고, 시험에서 종종 쓰일 때가 있고요.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트렁크까지 묶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반올림, 올림, 내림, 트렁크가 버림 하는 함수거든요. 라운드 다운하고 트렁크는 서로 똑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는 서로 같아요. 라운드 다운과 트렁크는 사용법도 똑같고, 뭐 가로 안에 하여튼 인수들 사용법도 똑같고 결과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내리고 버리고 하니까 반올림, 올림, 내림, 버림,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트렁크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어, ABS 같은 경우는 앱솔루트 방식으로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영어로 앱솔루트 하면은 절대값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호를 없애고 싶을 때 보통 뭐 이렇게 우리 음수가 있으면은 그런 거를 절대값으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 양수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함수고, 또 int는 영어로 인티저 하면 정수란 뜻입니다. 가까운 정수를 구하는데요. 인수보다 크지 않은 가까운 정수를 구하는데, 영어로 하여튼 인티저 하면 정수란 뜻이기 때문에 그런 가까운 정수를 구하는 함수고, 이런 함수들 위주로 써볼게요. 맨 밑에 이런 프로덕트 함수도 인수들의 곱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곱하기 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뭐 인수가 뭐 2, 뭐 3 이렇게 들어가 있다 치면 그런 것들을 곱해서 결과는 뭐 6이 되겠죠. 곱하기 하는 함수예요. 어, 그럼 어저께 쓰던 파일 열어가지고 우리 해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파일을 쓰고 있었냐면은 2강 연습 문제 1번 파일, 어제 우리 쓰던 파일인데 2강 연습 문제 1번 파일을 열어보시죠. 커말 실기 2강 자료에 있었죠. 우리 커말 1급 교재 연습 문제 파일에 엑셀 연습 폴더에 실기 2강 자료에 2강 연습 문제 1번 파일을 열어가지고 수학 삼각 시트에서 해보겠습니다. 파일 열었으면 수학 삼각 시트, 저처럼 수학 삼각 시트로 오세요. 먼저 총점을 구하는 곳이 있는데 썸으로 각 사람들의 총점부터 구해보세요. 과목별 총점도 구하고 썸으로 다 구하면 되겠죠. 일단 여기 썸으로 이제 F5셀에 와서 썸 해가지고 더블 클릭, 괄호가 열리면 함수를 인식된 거다. 어저께 우리 배웠죠? 항상 함수는 미리 정의된 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는으로 시작하는 수식에서 쓰이는 거고, 는 해서 su 이렇게 입력하다가 목록에서 더블 클릭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또는 탭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서 가로가 열렸을 때 함수로 인식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열리면 이효리의 컴퓨터 일반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 범위를 이렇게 잡고 엔터 하고요. 썸으로. 그러면은 또 밑으로 채우기도 해보세요.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또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채우기도 하고. 예. 합계도 그 컴퓨터 일반의 합계도 구해보세요. 는 sum 해가지고 컴퓨터 일반 범위를 쭉 잡고 엔터 한 다음에 옆으로 또 쭉 채우기를 해보세요. 나머지 과목과 총점의 총 합계까지 이렇게 다 구하고 이런 게 뭐 귀찮으면 솔직히 여기 수식에 자동 합계를 써도 돼요. 다 잡아놓고 여기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 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 합계 단추를 눌러서 해도 되고요. 알아서 또 합계도 구해주고 인접한 셀에 합계 평균 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일반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의 총점의 합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함수를 써야 될까요? 여기 33페이지에 나오는 함수 중에서 바로 이 sum if 함수. sum if 함수가 조건을 줘서 또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특정 범위의 합계를 구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sum 뒤에 if가 따라 붙었죠. sum if도 있고 average if도 있고 count if도 있는데 이런 if가 따라 붙는 함수들이 그 일명 조건부 함수라고 하고요. sum if, average if, count if 전부 다 조건을 줄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일명 조건부 함수입니다. 그래서 sum if를 써가지고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18셀에 와서 는 sum if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 선택하시고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세요. 어저께 Shift F3 눌러가지고 함수 마법사도 부를 수 있었죠? 이렇게 가로가 열렸을 때 하세요. 저처럼. 네, 그러면은 range 같은 경우는 조건 범위인데 조건 범위는 어디를 잡을까요? 조건이 뭡니까? 여기서 네, 컴퓨터 일반 점수가 90점 이상이니 하는 게 조건이죠. 네. range는 뭐 원래 범위란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range 붙는 것들은 뭐 sum range도 그렇고 범위로 잡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셀 한 개가 아니라 셀 여러 개를 쭉 잡게 돼 있어요. range 붙는 것들은 당연히 지금은 컴퓨터 일반의 범위를 쭉 C5에서부터 C15까지 이렇게 쭉 잡아주셔야 됩니다. C5에서부터 C15를 잡고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의 기준, 조건의 내용을 적어주는 곳입니다. 숫자나 식 또는 텍스트로 조건을 적어주는 곳이다. 근데 크라이테리아는 90점 이상이니 크거나 같니 90 이렇게 레인지 크라이테리아 이렇게 적었고 제가 마법사를 이렇게 쓰는 게 좋다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sum range 내려와 보시면 크라이테리아 쪽에 쌍따옴표 붙는 거 보이십니까? 네. 이게 비교 연산자를 이렇게 쓸 때 쌍따옴표가 붙는 게 특징이에요. 얘네들만 그래요. sum if, average if, count if. 얘네들만 그렇거든요. 원래 쌍따옴표는 텍스트일 때만 붙는 거죠. 문자일 때 붙이는 거지. 이런 비교 연산자 쓸 때 붙이는 게 아닌데 좀 특징이 있어요. sum if, average if, count if. 얘네들만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입력하는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마법사를 쓰는 게 좀 더 안전하고 그다음 sum range는 이제 합을 구할 실제 셀들입니다. 앞에 있는 sum 함수로 합계를 구할 범위. sum으로 뭐의 합계를 구할 겁니까? 네, 총점이죠. 네, sum으로 그러니까 앞에 average가 붙어 있었으면 average로 평균을 구할 범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sum range 합계를 구할 범위는 이렇게 F5에서부터 F15까지 이렇게 잡고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러면 545가 나왔습니까? 네. 제가 밑에다가 하나 더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바로 밑에다가 제가 문제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컴퓨터 일반 점수가 70점 미만이고 데이터베이스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총점의 평균. 제가 문제를 이렇게 한번 추가시켜 봤어요. 바로 옆에다가 F18 셀에다가 이걸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일반 점수가 70점 미만이고 데이터베이스 점수가 60점 이상인 그런 사람들의 총점의 평균을 구해라. 조건을 두 개로 줬죠. 이렇게 조건이 두 개 이상 들어가는 것에 조건 두 개를 만족하는 것에 뭐 합계, 평균, 개수 이런 걸 구할 때는 그냥 if 함수는 안 되고 ifs 함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33페이지 교재에 안 나왔는데 sumif도 sumifs가 있고요. average if도 average ifs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조건부 함수는 또 보면은 조건을 막 여러 개 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험에도 나오거든요. 조건을 딱 하나만 주는 게 아니면 이제 조건 두 개 이상 여러 개 줘야 될 때는 ifs를 꼭 써야 됩니다. 단 특징은 순서가 바뀝니다. sumif에서는 계산 범위가 맨 마지막에 나왔었죠. 근데 ifs 함수는 계산 범위가 제일 처음 이렇게 나오고 조건이 나중에 나와요. 왜냐하면 조건이 100개 이상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뒤에다 이렇게 조건 1의 범위, 조건 1, 조건 2의 범위, 조건 2 이렇게 조건 3, 조건 4 계속 적어주는 거예요. 앞에 조건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일 때는 앞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만 이게 조건이 여러 개 계속 나와야 돼서 순서가 바뀌어요. 계산 범위를 앞으로 빼고 조건을 나중에 적어준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sumifs를 써가지고 지금은 근데 sumifs가 아니라 뭘 써야 될까요? 제가 평균 구하는 걸로 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average ifs를 씁니다. 뭐 average ifs도 똑같습니다. 사용법은 sumifs나 average ifs나 뭐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해볼게요. F18셀에 와서 는 average ifs를 불러보겠습니다. average ifs 함수를 더블 클릭 선택한 다음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또 불러보세요. Shift F3 눌러가지고 average range는 어디를 잡아주실래요? 네, 총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산 범위가 제일 앞에 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앞에 있는 average로 계산을 할 범위고 총점의 범위 F5에서부터 F15까지 이렇게 총점의 범위를 쭉 잡았고요.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 조건 1의 범위 조건 1이 컴퓨터 일반 점수가 70점 미만이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컴퓨터 일반의 범위를 쭉 찾겠습니다. 레인지 붙는 건 항상 범위예요. C5에서부터 C15 잡았고 크라이테리아 1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테리아 1은 70점 미만이고 했으니까 작니? 70 이거 이하면 작거나 같니 하겠지만 미만이고 제가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작다 70 크다 작다 초가 미만 이런 거는 는이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 2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어디를 잡을까요? 네, 데이터베이스 범위 E5에서부터 E15까지 이렇게 잡고 점수가 60점 이상이니? 라고 가야 되기 때문에 크거나 같니? 60 이렇게 그리고 이거 계속 화살표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조건 3, 조건 4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건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범위를 맨 위에 적어놔야 되는 거죠. 계산 범위가 언제 들어갈 수지 그거 모르는 거니까 그죠? 계산 범위 먼저 쓰고 조건 1의 범위, 조건 1, 조건 2의 범위, 조건 2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209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네, 이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다음 계속해서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트렁크 반올림, 올림, 내림, 버림 그 라운드 함수를 써가지고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반올림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은 다 똑같아요.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다 똑같거든요.
반올림 하려는 수, 뭐 소수점 이하 자릿수 이렇게 쓰는 게 똑같은데 그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그 반올림 계산을 마치고 나타낼 자릿수입니다. B23셀에 오셔서 는 라운드를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를 또 불렀고 넘버는 바로 위에 있는 B22 여기 이 소수점 자리 포함되어 있는 실수 B22를 찍고 넘버 디짓 소수점 이하 자릿수거든요. 소수점 아래 자릿수는 2로 할게요.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만 표시해라. 그러면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5 이상 돼야지 올라가니까 안 올라갔죠. 8, 6 이렇게 나왔고 그 옆에 라운드업을 써보세요. 똑같이 는 라운드업도 방금처럼 똑같이 올림하려는 실수 다음 소수점 아래 자릿수 그러면은 얘는 뭐 5 이상 안 돼도 올라가죠. 라운드업은 네, 뭐 뒤에 하여튼 뭐가 붙어 있어도 다 올라가요. 라운드업은 5 이상 되지 않아도 네, 뭐 뒤에 뭐 1이 있든 2가 있든 뭐 하여튼 8, 7 이렇게 나왔죠. 네. 그다음 라운드 다운도 해보세요. 이 라운드 다운과 트렁크는 두 개가 똑같습니다. 사용법도 같고 뭐 결과도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D23에 와서 는 라운드 다운 넘버는 D22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그냥 2로 하면은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도록 내림 하는 거고 이 2를 마이너스 2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는요 소수점 앞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로 두째 자리까지 남겨라 하면 그냥 2 하지만 소수점 앞으로 한 자리 두 자리 가서 내림 처리해라. 네. 그러니까 100의 자리까지만 표시해라.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시험에. 그럴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2로 하면은 이렇게 소수점 앞으로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가서 내림. 네. 그 옆에 트렁크도 똑같이 해보세요. 완전 똑같아요. 트렁크를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넘버는 22 그리고 넘버 디짓은 그냥 2로 하면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남도록 네, 버림하겠지만 마이너스 2로 해보시면은 앞에 마이너스 붙여보시면은 소수점 앞으로 한 자리 두 자리 간 만큼 이렇게 버림 네, 똑같죠? 그 다음 밑에 인트 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B28셀에 와서 인트 함수는 아까 뭐 하는 함수라고요? 인티저 하면은 정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까운 정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가로 안에 실수를 넣었을 때 가까운 정수를 구해주는데요. B28셀에 와서는 인트 시험에 자주 보입니다. 인트 함수도. 근데 이 위에 있는 실수를 딱 찍으면 가까운 정수를 찾아준다는 말에 마이너스 123이 나올 줄 알았죠? 근데 결과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24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요. 지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만 찾아요. 가까운 수를 찾을 때 자기보다 큰 숫자로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뭐 이 값을 마이너스 123.00001로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23에 너무 가깝죠. 그래도 결과는 안 바뀌어요. 지보다 큰 숫자로는 안 찾고 자기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 그렇게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엑셀은 가까운 수를 찾아라, 뭐 근사치로 찾아라 이렇게 쓰면 거의 작은 값으로 찾게 되는. 네, 그러니까 엑셀의 기본 옵션이 다른 함수에서도 근사치로 찾아라, 가까운 값을 찾아라 하면은 작은 값 중에 근사치를 찾게 돼 있어요. 큰 값 중에서 찾는 거는 특별히 옵션을 주지 않는 한 보통 작은 값 중에 근사치를 찾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어요. 엑셀은 다른 함수에서도. 그다음 옆에 ABS는 아까 전에 앱솔루트 방식으로 절대값을 구해준다라고 했습니다. ABS를 선택한 다음 위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이 마이너스 123 찍으면 부호가 없어지겠죠? 절대값으로 구해줄 거고 그 옆에
쿼션트 함수는 몫을 구하고 모드는 나머지를 구하고 사용법은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35를 이루나는 몫을 구해볼까요? D28에 와서 는 QUO 이렇게 입력해서 몫을 구하는 함수를 불러보세요. 함수 마법사도 부르고 누머레이터는 피제수 피제수는 35 위에 있는 이 35를 그냥 찍을게요. 피제수는 얘를 D27을 찍고 디노미네이터는 제수 제수는 2로 할 거죠? 나누는 수 실제로 나누는 수는 2죠. 그러면 몫이 17이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1이 되는 거죠. 몫이 17이면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2로 나눈 나머지가. 그 나머지를 구해주는 쪽이 옆에 있는 MOD, 모드입니다. 네. 똑같이 해보세요. 네. 바로 옆에 가서 는 MOD. 방금처럼 피제수, 제수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35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1 나왔죠. 이게 어떤 경우에 좀 시험에 자주 나오냐면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냐? 그런 거를 조건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뭘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35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얘가 그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홀수인 거죠. 그죠?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인 거죠. 그런 홀수 짝수 그 판별하거나 뭐 5의 배수를 찾아라 하면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그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수를 찾거나 홀 짝수를 판별할 때 MOD를 많이 씁니다. 예. 일단 파이는 뭐 그냥 는 파이 하시면 돼요. 파이 더블 클릭해서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어저께 썼던 today나 now처럼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함수예요. 원주율 값이 나옵니다. 근데 가로는 따라 붙죠. 파이 더블 클릭해서 그냥 그대로 엔터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통계함수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통계함수에서도 그러면 중요한 함수를 좀 체크해 볼게요. 33페이지 통계함수도 우리 뭐 어저께 뭐 카운트 A 뭐 이런 것도 뭐 물론 보기도 봤지만 일단은 통계함수에서는 에버리지에서부터 랭크까지는 시험에 다 자주 쓰이는 함수들인 것 같고요. 시험에 자주 쓰일 거고요. 밑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이거는 뭐 자주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메디안은 중간값을 구하고 뭐 사용법은 아까 썸을 쓰는 거나 뭐 똑같습니다. 뭐 에버리지 쓰는 거나 똑같이 범위를 쭉 잡으면 그 지정한 범위에 표준 편차가 나오고 지정한 범위에 중간값이 나오고 근데 저 메디안하고 에버리지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에버리지는 평균이죠. 그죠? 근데 메디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는 메디안 해가지고 가로 안에 제가 1, 2, 50 이렇게 적었다. 그럼 결과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중간값이 뭐예요? 네, 2죠. 그냥 막 딱 중간에 있는 값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딱 중간에 위치한 값. 평균이 아닙니다. 뭐 다 더해서 막 3으로 나누고 뭐 평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프리퀀시 함수는 중요하거든요. 프리퀀시 함수는 요소들의 빈도수를 계산해 준다. 근데 얘가 배열 수식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프리퀀시 함수는 구간 범위, 데이터 범위, 구간 범위 해가지고 주면은 그 데이터 요소들이 각 구간별로 발생한 빈도수를 구하는데요. 이게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개의 셀에 동시에 계산이 들어가야 돼서요. 프리퀀시의 특징은 배열 수식입니다. 이 프리퀀시 함수의 특징은요. 좀 이따 써볼 건데 이 array 1이 이제 데이터 범위고 array 2가 배열 2가 구간 범위고
그런 구간별 발생 빈도수를 구하는데 배열 수식으로 작성한다. 그러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작성한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 네. 좀 이따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 평균부터 구해 볼게요. 여기 F5셀에 와서 이효리의 평균을 구해 봅시다. 는 에버리지를 선택한 다음 또 이 컴퓨터 일반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 범위를 쭉 잡고 엔터 할 거고요. 밑으로 쭉 채우기도 해봅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평균도 잘 구해지는지. 그리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 너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는 걸로 합시다. 이거 눌러서 자릿수 늘림 단추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눌러서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는 걸로 해보세요. 자릿수 늘림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눌러가지고. 네, 뭐 표시 형식을 하여튼 그렇게 자릿수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최대값을 구해봅시다.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는 뭐죠?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는 맥시멈, 맥스 함수를 쓸 겁니다. C16셀에 와서 는 맥스를 선택한 다음 C5에서부터 C15까지 이렇게 최대값을 구해보시고요. 컴퓨터 일반 범위의 최대값. 그 밑에는 또 최소값 min 함수 min 미니멈 min 선택해서 또 컴퓨터 일반의 범위를 쭉 잡고 엔터 최소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높은 값을 구해봅시다. 세 번째로 높은 값은 어떤 함수를 써야 될까요? large, small 이런 함수도 시험에서 자주 쓰이는 중요한 함수들입니다. large 함수는 데이터 집합 범위에서 k 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 또 small 함수는 데이터 집합 범위 내에서 k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합니다. 맥스나 민은 무조건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인데 이 large, small은 이제 뭐 지금처럼 뭐 세 번째로 큰 값, 뭐 다섯 번째로 작은 값, 뭐 이런 것들을 막 구하는 함수들이에요. 시험에 자주 쓰여요. 라지 함수를 써 볼게요. 여기 그럼 는 라지를 선택하고 함수 마법사를 또 불러서 array 같은 경우는 컴퓨터 일반의 범위를 쭉 잡고 그다음 k는 3. 네, 컴퓨터 일반 범위에서 세 번째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array는 보통 데이터 집합을 얘기합니다. 배열이라는 말로 해설이 나오는데 배열이 값들의 집합 얘기하는 거거든요. 셀 여러 개를 이렇게 딱 잡았을 때가 array 이런 데이터 집합을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라. 그러면은 정말 세 번째로 큰 값인 85가 나오네요. 네. 또 밑에 는 스몰도 선택해서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array는 C5에서 C15까지 또 K는 얼마로? 2.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라. 최대값에서 낮은 값까지 저처럼 이렇게 네 칸을 다 잡고 네 개의 칸을 다 잡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옆으로 채워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채우기도 잘 되는지 또 순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리의 순위를 구해보겠습니다. 순위를 구하는 함수가 랭크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이효리의 그 순위를 구할 건데 평균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 낮은 사람이 꼴등 먹도록 평균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랭크 함수를 쓸 건데요. G5셀에 와서 는 랭크 해보세요. 랭크를 적다 보면 세 가지가 있죠. 랭크가 이렇게 랭크 에버리지도 있고 랭크 이꼴도 있고 그냥 랭크도 있고 이 세 가지 중에서요. 두 개는 똑같은데 하나만 다른 결과 나오는데 랭크 에버리지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랭크 에버리지는 둘 이상의 값이 순위가 같은 평균 순위가 나오게 돼
되는 거고요. 랭크 이꼴과 랭크는 높은 순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등이 2명 있으면은 뭐라고 해요? 공동 1위잖아요. 그래서 높은 순위가 보통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똑같아요. 랭크가 이전 버전에는 랭크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전 버전과 호환을 위해서 랭크가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두 개는 높은 순위가 나오게 돼 있는데 랭크 에버리지는 둘 이상의 순위가 같으면요. 1.5등 이렇게 나와요. 네. 그냥 1등이라고 안 하고 랭크 에버리지는 평균 순위로 1.5 이렇게 나와요. 네. 1등이 2명 있을 때는. 어, 지금은 그냥 랭크를 쓰든 랭크 이꼬를로 하든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해보시면 돼요.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시고요. 여기서는 넘버는 이제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이효리의 평균을 찍을게요. 이효리의 평균 F5. 그다음 레퍼런스. 레프는 그 수 목록의 배열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열이 아까 값들의 집합을 얘기한다 했죠. 어레이.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나왔지만 그냥 레퍼런스 참조할 그 목록 범위. 그러니까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전체 목록 범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점수를 구하고자 하는 전체 목록 범위를 배열 범위를 쭉 잡아주시면 돼요. 저처럼 F5에서부터 F15까지 이렇게 쭉 잡았고요. 그다음 오더 순위를 정할 방법. 순위를 정할 방법은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고 0이 아닌 값, 1 같은 걸 지정하면 오름차순이랍니다. 그럼 뭘로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큰 숫자가 1등을 먹도록 할 거니까 뭘로 하시겠습니까? 오름차순 할까요? 내림차순 할까요? 네, 내림차순. 내림차순이 바로 100점 1등, 빵점이 꼴등. 최대값이 맨 위에 올라오는 게 내림차순입니다. 반대로 1을 같은 거 쓰면은 오름차순으로 구하면 빵점 1등, 100점이 꼴등 막 그렇게 되거든요. 최소값이 맨 위에 올라오는 게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0이나 생략을 하시면 돼요. 0 또는 생략. 그러면은 이효리가 2등이 나왔습니까? 네. 밑으로 채우기를 해봅니다. 채우기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순위가 맞게 잘 나오나요? 맞게 잘 나오는 것 같나요? 이상하죠? 네, 1등이 막 여러 명 나오고 2등이 여러 명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럴까요? 이 사람 2등이 아닌데 왜 2등이라고 나왔을까요? 네, 절대 참조. 그러니까 여기 한번 더블 클릭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렇게 표가 아니, 전체 목록 범위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레퍼런스 범위가 이렇게 수식을 한 칸, 두 칸, 세 칸 복사함에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 사람이 1등이고 이 사람이 2등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게 되는 거니까 표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어저께 배웠듯이 항상 채우기를 할 때는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참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만 구할 때는 아까처럼 하나만 구할 때는 절대 참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수식을 채우기 할 때는 꼭 절대 참조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수식을 더블 클릭 들어가서 래프라는 글자를 찍든지 이 래프라는 글자를 찍든지 직접 블럭 지정을 하시든지 F4번 키를 눌러서 펑션 키 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목록 범위는 네, 밑으로 같이 막 내려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시켜 주세요. F5셀은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상대 참조로 해야지 그 다음 사람의 평균, 그 다음 사람 평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전체 목록 범위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엔터하고 밑으로 채우기도 해봅니다. 잘 나오는지요? 다음 인원수를 구하는 곳으로 갈게요. 여기 J4셀에 와서 전체 인원수를 구할 때 제가 이름을 세알리고 싶거든요. 사람의 이름을 세알려서 몇 명일까? 전체 인원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함수를 쓰는 게 맞겠습니까? 어저께 개수를 구하는 함수들이 몇 가지 있었죠? count, count A, count blank, count if. 그 중에 어떤 함수를 쓸까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시죠?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이런 게 만약에 그냥 카운트를 쓰면 될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네, 숫자만 세알릴 수 있기 때문에 카운트는 이름은 못 세알릴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해보면 이름은 못 세알립니다. 문자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카운트 뒤에다가 뭘 붙이면 A, 카운트 뒤에다가 A를 쓰면 A는 비어있지 않은 셀 모두를 다 A가 all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모두 비어있지 않으면 뭐 숫자든 문자든 모두 다 세알린다. 네, 그런 뜻이고요. 평균이 90점 이상인 인원수는 어떤 함수를 쓸까요? 그냥 인원수가 아니라 조건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인데 네, 아까 sum if처럼 count if를 써야겠죠? 어, 비슷하긴 한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count if는요 계산 범위가 없어요. 아까 sum if나 average if는 이렇게 조건 범위, range, 조건, criteria, 마지막 뭐 average range, 뭐 sum range 해서 계산 범위 나왔는데 count if는 그냥 조건 범위, range, 조건, criteria만 적으면 끝나요. 왜냐? 계산 범위가 곧 조건 범위가 돼요. 이 조건 범위 안에서 개수가 바로 나와요. 따로 계산 범위 잡을 필요가 없어서 더 쉬워요. 그럼 여기에 L 오셀에는 는 count if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 함수 마법사를 또 불러보고 레인지 같은 경우는 평균이 90점 이상 하는 것 조건이니까 평균 점수의 범위를 쭉 잡을게요. 조건 범위이자 계산 범위이기도 합니다. 레인지 범위를 이렇게 잡고 크라이테리아는 90점 이상이니 크거나 같니 90 이렇게 레인지 크라이테리아 여기 앞뒤로 쌍따옴표가 붙게 될 겁니다.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붙겠지만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개수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 두 개 해가지고 여기 위에서 개수가 바로 세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따로 카운트 레인지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두 명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중요하다고 했던 프리퀀시 함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프리퀀시 함수 같은 경우는 배열 수식인데 이게 제가 일단은 뭘 구해 볼 거냐면은 이 전체 그 점수들 전체 점수들에 대해서 각 구간별로 몇 개가 발생했을까? 그러니까 뭐 50점부터 60점 사이에는 몇 개가 있고 뭐 61점부터 70점 사이에는 몇 개가 있고 뭐 이런 거 제가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적어 보세요. 밑에 이런 빈칸에 아무 때나 오셔 가지고 먼저 구간이라고 적을 거고요. 구간은 50, 60 적기 싫으면 이 두 개를 다 잡고 이 두 개를 같이 잡고 채우기를 하시면 그 간격만큼 채워지거든요. 70, 80, 90, 100점까지 이렇게 채워보시고 적어도 좋고 그 다음 옆에는 빈도수 이렇게 발생 빈도수를 이제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빵점부터 50점 사이에는 지금 몇 개가 있고 51점부터 60점 사이에는 몇 개가 있고 61점부터 70점 사이에는 몇 개가 있고 이런 거를 이 점수에서 몇 개가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요소들의 발생 빈도수를 계산해 주는데요. 구간별 발생 빈도수. 근데 특징은요. 한 번에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구간별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 이거 같이 잡고 다 계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구간이 같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칸을 다 잡고 해야 돼요. 동시에 계산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배열 수식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나중에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셀 여러 개 동시에 계산을 하는 게 배열 수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달라요. 이렇게 6칸을 잡고 하셔야 돼요. 저처럼 6개의 칸을 다 잡고 결과가 나올 칸을 다 잡고 이 상태 그대로 는 FRE 입력해서 프리퀀시 함수를 더블 클릭 선택을 해보세요. 프리퀀시를 더블 클릭 선택했으면 데이터 어레이는
먼저 물론 마법사를 불러서 해도 됩니다만 뭐 어차피 이게 뭐 데이터 범위, 구간 범위 잡으면 끝나기 때문에 바로 해볼게요. 데이터 어레이는 C5에서부터 E15까지 이렇게 잡겠습니다. C5에서부터 E15까지 쭉 잡았고요. 컴마 찍고 구간 범위 빈스 어레이는 5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잡았으면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무리는 그냥 엔터가 아니고 반드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컨트롤 시프트를 딱 누르고 있는 채로 엔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동시에 계산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보세요. 그럼 동시에 계산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어떤 표시가 생겨야 되냐면요. 요런 표시. 이 표시는 일반 수식에는 없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했을 때만 생깁니다. 데이터 집합에 동시에 계산된 수식이기 때문에 저런 표시가 생기고 일부만 변경이 안 됩니다. 뭐 삭제하려고 하나만 지우려고 해도 안 되고요. 변경할 수 없다고 하죠. 나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하는 사람은요. 채우기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거 지우고 딜리트로 지우고 다 잡고 하셔야 돼요. 한 개만 찍어놓고 하면 안 되고 다 6개의 칸을 다 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다 잡아놓은 상태 그대로는 FRE 이렇게 입력해서 프리퀀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괄호가 열리면 데이터 어레이는 이렇게 C5에서부터 25, 또 빈스 어레이 구간 범위는 이렇게 50에서 100점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엔터,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채로 엔터 이렇게 해서 발생 빈도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 34페이지에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참조 함수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중요한 함수들이 많이 있는데 찾기 참조 함수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함수들이거든요. 어저께 추주 함수는 써봤죠? 네, 추주 함수 기억나시죠? 주민등록번호에서 뭐 그 남녀 성별을 우리가 막 미드 함수와 추주 함수 같이 써가지고 바꿔주고 했잖아요. 네, 어저께 했는데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지 그 추주 함수가 이런 거였어요. 네, 목록 값들을 쭉 나열해 놓고 목록 1번, 목록 2번, 목록 3번, 목록 254번까지도 나열할 수 있고 하여튼 밸류 1번, 밸류 2번, 밸류 3번 이렇게 쭉 나열해서 앞에 인덱스 번호, 그러니까 목록 넘버를 딱 적어주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선택한다. 추주가 선택하다, 고르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 귤, 사과 이렇게 적어놓고 앞에 3번 넣으면은 사과가 나온다. 1번 하면 오렌지가 나온다. 그런 거 아시죠? 어제 배웠었죠? 뭐 어려운 함수는 아니었죠. 추주는 이제 어제 썼으니까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Vlookup, Hlookup, 인덱스 매치 이런 함수들이 굉장히 또 시험에서 자주 쓰이는 중요한 함수들입니다. 필기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실기에도 정말 자주 나오는 중요한 함수들인데 Vlookup, Hlookup부터 알아볼게요. 찾기 참조 함수들은 대부분 다 다른 데이터 범위에 있는 값을 찾아서 들고 오거나 다른 데이터 범위에 있는 걸 찾아서 계산을 하는 그런 함수들입니다. 먼저 Vlookup, Hlookup은 다른 표에서 뭔가 내용을 검색해서 찾아오는 함수들인데 V는 영어로 vertical lookup이거든요. 네. vertical 하면은 원래 수직의 뭐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lookup은 찾는다는 뜻이니까 데이터를 찾을 때 열방향으로 vertical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내용을 찾는다. 네. 그리고 Hlookup 같은 경우는 수평의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horizontal 하는 게 수평의 뭐 이런 뜻이니까 수평 방향으로 해서 행방향으로 해서 내용을 검색한다. 그러니까 행으로 가로 방향으로 해서 내용을 찾는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찾을 때 열방향이냐 행방향이냐 그 차이인데 그러면은 먼저 Vlookup
함수부터 써볼 건데요. vlookup이라는 파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2강 자료에. 네, 그냥 vlookup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거든요. 네,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조금 인수가 복잡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해보면서 설명할게요. 네. 교재 연습 문제 파일 엑셀 연습 커말 실기 2강 자료에 있습니다. 네. 커말 실기 2강 자료에 vlookup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고요. 저처럼 이러한 파일이 열려 있어야 되겠고요. 어, 여기에 이제 원래 뭘 구하는 거냐면 지기별 지급기준표에서 지기에 따른 상여금을 조회하시오. 뭐 이런 문제예요. 이 문제가 밑에 있는 이 지기별 지급기준표에서 지기에 따른 상여금을 조회해라. 이런 문제인데 보면은 이 첫 번째 이 김신낚시 상여금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밑에 있는 표에서. 네, 65만 원이 나와야 되겠죠. 네. 김신낚시는 과장이니까 이 과장의 상여금을 그렇게 찾아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눈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찾아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긴 되지만 직원이 이렇게 막 5명만 있는 게 아니고 직원이 뭐 수십 명이 있다. 그러면은 일일이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기 힘들죠. 수백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룩업 함수를 쓰면은 뭐 금방 다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이 있더라도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왜 vlookup을 써야 되느냐? hlookup도 있는데 이거 찾아올 때 왜 vlookup을 쓰느냐? 바로 여기에 직위 필드 내용을 찾아와야 될 표에 보면은 직위 필드, 상여금 필드, 초과 수당 필드 이렇게 필드의 방향이 열방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vlookup을 쓰는 겁니다. 버티컬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검색하는. 보통 필드라고 하면은 필드를 다른 말로 속성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어트리뷰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어트리뷰트가 속성이라는 뜻인데 그 뭐 필기 시험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뭐 속성, 어트리뷰트 이런 말 막 보게 되는데 그게 필드를 뜻하기도 해요. 네, 같은 성질, 같은 속성을 가지는 값들을 필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직위들, 같은 상여금들, 같은 초과수당들 이렇게 묶어놓고 봤을 때 이렇게 열방향으로 필드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올래 하는 vlookup을 쓰고요. 그럼 여기서 D3셀에 와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는 vlookup 해가지고 는 vlookup vlookup을 목록에서 더블클릭 선택하고 괄호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는 함수일수록 마법사를 꼭 쓰세요. 함수 마법사를 불러봅니다. lookup value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이다. 보통 이 오고를 제일 헷갈려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표의 첫 열에 뭐가 있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표의 첫 열이란 우리가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 표는 아닙니다. 일단 vlookup이 들어가고 있는 표는 아니고요. 내용을 찾아와야 될 표, 내용을 조회해야 될 표의 첫 열을 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찾아와야 될 표의 첫 열에 뭐가 있습니까? 네, 직위가 있죠. 그러면 표의 첫 열에 직위가 있구나 이렇게 봤으면요. 이 첫 번째 이 사람, vlookup 들어가고 있는 이 첫 번째 레코드에 이 사람의 그와 관계 있는 값,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위, vlookup 들어가는 이 첫째 레코드에 그와 관련된 값을 lookup value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과장이라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과장이라고 적어버리면 밑으로 복사했을 때도 과장밖에는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이라고 적는 것보다는 얘를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대 참조로 냅두면 부장으로 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첫 번째 이 김신낚시의 직위를 lookup value로 써주세요. C3. C3을 찍었고 다음 테이블 어레이 두 번째 칸으로 와서 테이블 어레이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입니다. 테이블이 표라는 뜻이죠. 어레이는 아까 배열, 값들의 집합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표 전체를 잡으시면 돼요.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할 표를. 테이블 어레이는 저처럼 이렇게요. 뭐 이렇게 잡든 필드명을 제외한 필드명은 솔직히 가져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뭐 데이터 범위만 이렇게 잡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헷갈리시면 저처럼 그냥 표 전체를 이렇게 다 잡으시면 돼요.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 세 번째 칸으로 내려가서 컬럼 인덱스 넘버는 값을 추출할 열 번호다. 표의 첫 열의 값은 1번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 컬럼이 열이란 뜻이 있습니다. 컬럼, 로우, 반대말이 로우거든요. ROW, 로우. 오늘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뒤에 인덱스 함수도 그렇고 열이 원래 컬럼이 기둥이란 뜻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이 세로고 이렇게 기둥, 네, 기둥이 세로 방향이죠. 또 로우는 행은 또 가로 방향입니다. 나중에 hlookup은 로우 인덱스 넘버로 바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렇게 컬럼 로우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나중에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컬럼 인덱스 넘버는 값을 추출할 열 번호인데요. 표의 첫 열의 값이 1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뭘 찾아오는 겁니까? 이 vlookup이. 네, 상여금을 가져와야 되니까 몇 번? 2번이요.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lookup value가 아까 과장 C3 찍은 게 과장이잖아요. 이 lookup value가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이었죠. 정말 이 과장을 표의 첫 열에서 찾을 거예요. 이렇게 들고 와서 표의 첫 열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찾았을 때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니? 그 해당 레코드에서 가장 그거 일치하는 거 찾았을 때 몇 번째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니? 근데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 2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65만 원 이게 찾아와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초과 수당을 구하는 거면 몇 번으로 하실래요? 네, 초과 수당을 구하는 거면 3번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세 번째 열에 있는 값 초과 수당도 갖다 쓸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상여금 구할 거면 2번 하셔야겠죠. 마지막 레인지 룩업 찾는 방법인데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찾을 거냐 아니면 비슷하게 근사치로 찾을 거냐 이것도 잘못 넣으면 값이 안 나오거나 이상하게 나옵니다.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 정확하게 찾을 거냐 비슷하게 찾을 거냐 뭘 찾을 때 쓰는 말이냐면 바로 이거 lookup value를 찾을 때 표의 첫 열에서 여기서 찾을 때 어떻게 찾으실 겁니까?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네, 정확하게. 과장이면 과장, 부장이면 부장. 정확하게 가야겠죠? 과장인데 부장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을 때는 뭘 쓴다고요? 펄스나 0을 쓰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0을 펄스로 알아들어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없다. 비슷하게 찾아야 될 때, 그럴 때는 true 또는 1로 넣어주시면 돼요. 뭐 true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보통 컴퓨터 전원 단추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컴퓨터 전원 버튼이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이거를 뭐 애플이라고 막 생각하지 말고 1이 전원을 켜는 거고 0이 전원을 끄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원을 켜면 true죠. 1이거든요. 전원을 끄면 펄스죠. 0이거든요. 스위치도 보면은 뭐 이렇게 켜는 쪽이 1이잖아요. 끄는 쪽이 0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컴퓨터는 항상 그렇게 true 펄스, true는 1, 펄스는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말이고 뭐 하여튼 그 펄스라고 적어도 되지만 0으로 쓰는 게 빠르겠죠? 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면은 65만 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네. 밑으로 채우기를 해 보세요. 밑으로 채우기 해 보면 나머지 사람들 잘 나옵니까? 저 신선혜 씨하고 막마켓 씨. 이 사람들은 왜 안 나왔을까요? 네. 뭔가 유용하지 않는 값이 사용할 수 없는 값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오류 메시지거든요. 네. 유용하지 않는 값이 있다. 근데 신선혜 씨가 대리인데
여기 보면 이 오류가 뜬 수식을 딱 보면은 이렇게 표가 내려왔죠. 표가 내려왔어요. 절대 참조를 우리가 안 해가지고 밑으로 복사할 때 같이 내려와가지고 신선넷이 데리고 막막해가 사원인데 못 찾겠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수식을 더블 클릭 들어가서 테이블 어레이라는 글자를 찍든지 예. 직접 블록 지정을 하시든지 F4번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엔터하고 밑으로 쭉 채우기도 해봅니다. 잘 나옵니까? 네. 하여튼 아니면 Shift F3 함수 마법사 불러서 여기서 직접 또 이렇게 뭐 블록 지정해서 절대 참조하시던가 하여튼 표는 못 움직이도록 절대 참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 표가 막 밑으로 내려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기출 시트로 가볼게요. 옆에 기출 시트에서도 또 대출액별 등급표가 있는데 대출액별 등급표에서 대출액에 따른 고객 등급을 조회하시오. 이런 문제고 우리가 여기서 또 고객 등급을 이제 조회해서 찾아올 건데요. 대출액에 따른 고객 등급을 위에 표가 또 대출액 필드, 등급 필드, 필드의 방향이 열 방향이죠.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브이룩업을 쓸 겁니다. 기출 시트에서 바로 옆에 기출 시트에서 그러면 C10에 와서 는 브이룩업 불러보시죠. 브이룩업을 또 목록에서 선택해서 함수 마법사를 불렀고 룩업 밸류 룩업 밸류는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뭘 넣어줄까요? 네, 그 C10이 아니고 네. D10 그죠? 네, D10 표의 첫 열에 뭐가 있습니까? 표의 첫 열에 뭐가 있냐고요? 아까 얘기했죠. 표는 여기서 말하는 표의 첫 열이란 우리가 브이룩업 넣고 있는 표가 아니라고. 브이룩업 작성하고 있는 표 아니고 내용을 찾아와야 될 표의 첫 열을 보셔야 돼요. 대출액이 있죠.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레코드에 브이룩업 들어가는 이 첫 번째 레코드의 첫째 레코드의 대출액 D12 룩업 밸류겠죠.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로 와서 테이블 어레이는 데이터 검색하고 추출할 표 이렇게 다 잡던 아니면 뭐 필드명은 안 가져올 거니까 데이터만 잡던 뭐는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참조. 밑으로 채우기 할 거면 신경 써야 됩니다. 절대 참조를 꼭 해야겠죠? 테이블 어레이는 F4번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 컬럼 인덱스 넘버는 몇 번으로 할까요? 1번, 2번 중에서. 네, 2번이죠. 네. 등급을 가져올 거죠? 결과적으로 등급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 2번. 그 다음 마지막 레인지 룩업 찾는 방법.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네, 얘는 비슷하게 찾아야겠죠? 5800인데 룩업 밸류 5800인데 딱 맞게 정확하게 찾으라고 하면은 못 찾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비슷하게 찾도록. 비슷하게 찾을 때는 아까 뭐라고요? 1. 트루 또는 1로. 정확하게는 펄스나 0이고. 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비슷하게 딱 찾아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 했기 때문에 우수 이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true 또는 1 아니면 생략도 가능합니다. 네, true는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 계속해서 hlookup이라는 파일도 있을 거니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hlookup 똑같은 폴더 있어요. hlookup 파일을 열었고요. 이 표 딱 보면 아까랑 달리 누워 있잖아요. 표가. 네, 아까는 표가 이렇게 안 누워 있었고요. 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 표는 직위 필드, 상여금 필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vlookup을 썼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제는 필드의 방향이 같은 속성인 필드 방향이 이렇게 행방향이잖아요, 그죠? 네, 직위 필드, 상여금 필드, 초과수당 필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hlookup을 쓰는 거예요.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래? 하는. 네, 그러면은 hlookup을 써서 아까처럼 뭐 직위별 상여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3셀에 와서는 hlookup 불러볼게요. 이제 hlookup입니다. 함수 마법사를 부르고 lookup value는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표의 첫 행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표에 우리가 내용을 조회해야 될 표의 첫 행을 보셔야 됩니다. 아까는 열이었지만 이제는 행입니다. 행. 네, 표의 첫 행에 직위가 있죠. 네, 그럼 김신낙 씨의 직위가 lookup value가 되는 거고요. C3. 그다음 테이블 어레이.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할 표는 바로 밑에 있는 표를 이렇게. 네. 이 범위는 절대 참조. 물론 이렇게 잡든 뭐 이렇게 잡든 필드명은 뭐 안 잡아도 상관없지만 밑으로 같이 막 내려가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꼭 하세요. F4번 눌러서. 네. 그다음 row index number. 값을 추출할 행번호. 행번호는 몇 번 이게 컬럼에서 row로 바뀌었죠, 진짜. 네.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 뭘 찾아오려고요, 여기에? 상여금이니까 몇 번? 2번. 네. 어, 사원을 찾을 때 이제 마지막에 여기 표의 첫 행에서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찾아야겠죠? 사원이면 사원, 대리면 대리, 펄스나 0을 써야겠죠? 네, 그렇게. 그러면은 정말 사원을 lookup value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찾아서 이렇게 찾았을 때 그 해당하는 레코드에서 우리가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와 이렇게 로우 인덱스 넘버 2번 넣었기 때문에 두 번째 행에 있는 상여금을 50만 원 이거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초과 수당을 갖다 쓸 거면 3번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초과 수당을 가져올 거면 3번으로 해서 행번호를 3번으로 해서 쓰면은 초과 수당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아까랑 같은데 행방향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네. 그다음 기출 시트로 가볼게요. 그 옆에 기출 시트로 왔고 이 문제는 원래 어떤 문제냐면은 일별 야근 수당 표에서 야근 일수에 따른 수당을 조회하여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고 수당 이꼴 야근 일수 곱하기 일별 야근 수당 이렇게 적혀 있는 표예요 이게. 원래 이게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수당을 계산을 할 건데 또 이렇게 일별 야근 수당 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야근 일수 필드, 수당 필드 이렇게 필드의 방향이 행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hlookup을 써야겠죠? 이 파일셀에 와서 는 hlookup불러볼게요. hlookup을 선택하고 함수 마법사를 또 부르고 lookup value는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표의 첫 행에는 뭐가 있습니까? 야근 일수가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뭘 넣어줄까요? lookup value로? 네, 홍길동 씨의 야근 일수. 다른 사람의 야근 일수 찍으면 안 되고 이 첫 번째 레코드인 홍길동 씨의 야근 일수 D8. 그다음 테이블 어레이는 표 위에 있는 표를 이렇게 잡든 뭐 필드명은 제외한 범위 이렇게 잡든 절대 참조를 꼭 F4번 절대 참조. 다음 로우 인덱스 넘버 값을 추출할 행 번호는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1번, 2번 중에서 몇 번? 네, 2번. 마지막 레인지 룩업
찾을 때 어떻게 찾을까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10 딱 맞는 거 표의 첫 행에 없습니다. 그죠? 네, 비슷하게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true 또는 1로 아니면 생략도 가능하고. 네, 확인하고 밑으로 채우기도 해봅니다. 어, 근데 이제 이렇게 끝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홍길동 씨가 10일 동안 일했는데 10,000원 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우리가 구한 것은 이 H룩업으로 가져온 거는 일별 야근 수당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뭐가 필요하죠? 네. 야근 일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10일 일한 홍길동 씨는 보니까 비슷하게 찾아라. 우리가 비슷하게 근사치로 찾아라 했잖아요. 이쪽으로 딱 찾아와가지고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와 했기 때문에 이제 10,000원을 들고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비슷하게 찾으면 이쪽으로 가도 됐었죠, 그죠? 10일 일했으니까 5나 15나 똑같이 5씩 차이 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가져오지. 이걸 안 가져왔죠. 왜 그랬을까요? 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작은 숫자 중에서만 찾습니다. 비슷하게 근사치로 찾을 때. 예. 아까 우리 int 함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은 보면은 근사치로 찾는 게 기본 옵션이 작은 숫자 중에서 찾는 걸로 맞춰져 있어요. 어, 제가 만약에 이거 14로 바꾸면 야근 일수를 14로 바꾸면 15로 갈 것 같습니까? 5로 갈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네, 5로 가게 될 겁니다. 결과 안 바뀌죠. 네, 여전히 10,000원이잖아요. 근데 15로 바꾸면은 그제서야 15,000원으로 이렇게 바뀌고. 네, 그러니까 이 표는 또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위에 있는 저 표는 만든 사람이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5,000원, 5일차부터 14일차까지는 10,000원, 뭐 15일차부터 24일차까지는 15,000원 이렇게 주려고 만든 표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작은 값 중에서 근사치를 찾기 때문에. 네. 14로 돼도 아까 일로 왔잖아요. 네, 아무튼 여기 뒤에 아직 안 끝났는데 더블 클릭 들어가서 곱하기 입력하고 야근 일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맨 뒤에 지금 곱하기 입력하고 야근 일수를 찍어주려고 하는데 안 찍히네요. 옆에 겹쳐져가지고 이렇게 셀이 겹쳐져서 안 찍히면은 그 위에 셀, 그 위에 있는 셀을 찍고 아래쪽 방향키, 키보드 아래쪽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뭐 아니면 직접 적는다든지 셀 주소를 D8이라고 적는다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네, 엔터 해서 밑으로 채우기도 해봅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인덱스 함수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인덱스 함수 중요한 함수인데 인덱스라는 파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폴더 있습니다. 인덱스라는 파일 열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인덱스 함수를 써가지고 제가 뭐를 해볼 거냐면은 여기에 급여 기준표에서 3급의 2호봉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요. 어떤 찾을 데이터 범위에서 특정 행, 특정 열에 있는 값을 찾아오는 함수입니다. 인덱스 함수는 뭐 어려운 함수가 아니고요.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열에 위치한 값을 찾아와라. 이런 함수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이 3급의 2호봉 72만 원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인덱스를 써가지고요. 빈칸에 아무 때나 오셔서 는 인덱스를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도 불러볼게요. 여기서 갑자기 뭐 이런 거 뜨죠, 그죠? 함수 마법사 부르니까 이런 인수를 선택하라고 뜨는 게 간혹가다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 이상 되는 건데요.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기본 잡혀 있는 걸로 쓰시면 돼요. 예, 보통 뭐 이렇게 인수 목록 물어보는데 내가 뭐 쓸까 뭐 고민되고 그러면은 그냥 잡혀 있는 걸로 하세요.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위에 걸로 확인. 어레이라는 말 오늘 많이 나오고 있죠. 배열, 값들의 집합. 어레이 범위는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를 저처럼 이렇게 C11에서부터 E15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요. 로우가 아까 뭐였죠? 행. 컬럼이 아까 열이었죠? 어, 제가 3급에 2호봉을 찾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로우 넘버는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3. 예, 현재 우리가 잡은 범위에서 1번, 2번, 3번. 아까 H 룩업에서 그 로우 인덱스 넘버 행 번호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로우 넘버 3. 그럼 컬럼 넘버는 몇 번으로? 열 번호는 2번,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라서 네. 열 번호는 2번 그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정말 72만 원이 나왔습니까? 네, 뭐 어렵지 않죠? 이거를 응용해서 이제 급여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호봉에 따른 급여를 다 찾아와라.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밑에 급여 기준표에서 급여를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 3셀에 와서 는 인덱스를 선택한 다음 함수 마우스를 부르고 잡혀 있는 걸로 그대로 확인하고 먼저 어레이를 잡는 거는 솔직히 뭐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열을 하나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마음대로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열과 행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뭐 하여튼 우리가 열 번호 생략하기 위해서 특정 열 하나만 잡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시험 칠 때는. 근데 지금 일단 어레이를 이렇게 잡을게요. 아까처럼 똑같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어레이 잡는 스타일은. 네. 거기서 행과 열은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근데 단 이 범위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이 범위는. 네, 밑으로 채우기 하실 거면 절대 참조를 꼭 해주세요. 네. 하나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밑으로 채우기 할 거기 때문에 못 내려가도록 절대 참조를 꼭 해야 되고요. 로우 넘버, 행 번호. 로우 넘버는 직급을 넣을까요? 호봉을 넣을까요? 우리가 잡은 이 범위에서 어레이에서 행 번호가 1급, 2급, 3급 이거 하고 일치하죠. 그럼 이게 뭡니까? 직급이겠습니까? 호봉이겠습니까? 호봉은 1호봉, 2호봉 붙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찍어야겠죠. 이거는 2라고 적는 거 아니고 얘를 찍어주세요. C3셀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밑으로 또 채우기 할 때 내려가죠. 다음 사람이 직급으로. 여러분 2라고 적으면 계속 2급밖에 못 찾거든요. 네. 그러니까 C3셀을 찍어서 상대 참조로 냅둘 거예요. 그래야지 밑으로 또 3급, 4급 바뀌죠. 그다음 컬럼 넘버는 그럼 당연히 여기 잡은 범위에서 1호봉, 2호봉, 3호봉 이게 또 열 번호와 일치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호봉으로 D3을 찍어주세요. 호봉을 열 번호로 쓰겠어. 그렇게 해서 엔터 해주시면 62만 원 나왔고 밑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또 급여도 잘 나옵니까? 그렇게 네, 잘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음, 그 옆에 기출 시트의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기출 시트의 이 문제는 일단 매장 번호에 따른 구분 코드를 브이룩업으로 찾아와야 돼요. 아까 브이룩업을 써가지고 이 매장 번호에 따른 구분 코드를 찾을 수 있죠. 해볼게요. 는 브이룩업. 브이룩업을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를 부릅니다. 여기서 룩업 밸류는 뭘까요? 표의 첫 열에는 뭐가 있습니까? 매장 번호 있으니 첫 번째 이 레코드의 매장 번호가 룩업 밸류가 됩니다.
lookup value는 B3. 테이블 어레이 밑에 있는 표를 참조 1표를 다 잡을게요. F4번 절대 참조도 할 거고요.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 열 번호는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구분 코드를 가져올 거라고 했습니다. 2번 열 번호 2번 마지막 레인지 룩업 어떻게 찾을까요?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네, 정확하게. 이거면 이거 정확하게 찾아라. 네, 그죠? 정확하게 찾아라. 그런 의미로 펄스나 0이었죠? 정확하게 찾을 때는 펄스나 0을 써주세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장 구분이 1, 2, 3, 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처럼. 근데 우리는 이 구분 코드를 구한 건데 구분 코드 1, 2, 3, 4에 대한 매장 구분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인덱스로 들고 올 거고요. 브이룩업으로 구한 1, 2, 3, 4 이 번호 나오는 부분 이거는 잘라내기를 할게요. 브이룩업 구한 거 이렇게 블럭 지정 컨트롤 X 잘라내기 어저께 가위로 오려두기 잘라내기 해봤죠. 는 빼고 블럭 지정해서 잘라내기. 그러니까 브이룩업 구한 값은 이제 1, 2, 3, 4 이런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잘라내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를 쓸게요. 인덱스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를 불러봅니다. 그리고 뭐 그대로 잡혀 있는 거 확인. 여기서 어레이는 솔직히 어레이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것도 되고 이렇게 잡는 것도 좋고 다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레이를 잡으면 열 번호를 몇 번으로 해야 될까요? 컬럼 넘버를 열 번호를 반드시 2번으로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잡으면 장점이 하나 있는데 열 번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안 적어도 어차피 1번이니까 안 적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열 번호를 생략을 해서 쓰는 경우가 좀 더 자주 있어서 제가 어레이를 잡을 때 이렇게 다 잡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이렇게 다 잡으면은 열 번호를 반드시 2번 쓰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이렇게만 잡아 보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절대 참조할게요. 밑으로 또 채우기 할 때 내려가면 안 되니까 F4번 절대 참조할 거고 열을 이렇게 하나로 잡았기 때문에 열 번호는 이제 생략을 할 거예요. 어차피 뭐 열 번호 1번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생략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로우 넘버는 아까 잘라내기 했던 것을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컨트롤 V로.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거 찾으면 백화점, 두 번째 거 찾으면 마트 직영점, 세 번째 거 찾으면 쇼핑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로우 넘버 여러분이 행 번호를 붙여넣기 한 게 브이룩업에서 아까 그 1, 2, 3, 4 나오는 거였잖아요. 1, 2, 3, 4. 네, 그러니까 그 매장 구분을 해당 번호에 따른 구분 코드에 따른 매장 구분을 잘 가져올 수 있겠죠? 이렇게 쓰시면요. 네, 확인해 보세요. 네, 밑으로 채우기도 해봅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매치, 매치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매치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매치 함수 같은 경우는 찾을 값이 어떤 찾을 값을 찾을 범위 내에서 찾는 건데요. 찾을 값과 매치되는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매치 함수를 쓰게 되면은 몇 번째 위치하고 있다. 찾을 값과 매칭되는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다. 이런 거를 번호가 하여튼 나오는 그런 함수인데요. 매치 파일 열어보시면 여기서 과자의 그 상대 위치를 찾는 거 해볼 건데 오레오의 상대 위치, 뭐 자갈치의 위치 몇 번째 있는지 그런 거를 매치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매치라는 파일을 열었으면 여기 C3셀에 와서 는 매치 중요한 함수입니다. 매치 매치를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를 불러볼게요. 여기서 lookup value는 과자 오레오를 찾을 거예요. 네, 찾을 값이고요. B3 lookup value는 B3셀을 찍었고
다음 lookup array 찾을 범위예요. 네, lookup array는 이 오레오를 찾을 범위. 근데 찾을 범위는 밑에 있는 제품 목록 범위를 쭉 잡겠습니다. lookup array는 B7에서부터 B10까지, B7에서부터 B16까지 이렇게. 단 이 범위는 어떻게 할까요? 밑으로 채우기 할 건데 또 절대 참조해야죠. 얘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절대 참조하세요. 그 다음에 매치 타입. 매치 타입은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1, 0, 마이너스 1.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또 찾는 방법인데요. 찾을 때 정확하게 찾을 거냐 비슷하게 찾을 거냐 또 그거예요. 아까 브이로그업처럼. 근데 지금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오레오면 오레오. 정확하게 찾아야겠죠? 지금 오레오가 몇 번째 있습니까? 여기서? 네 번째 있는데 결과 6번 나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잘못 나오는 거거든요. 찾는 방법이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정확하게 찾을 때 뭘로 했죠? 0. 네, 매치도 0이에요. 정확하게 찾는 거. 1이나 마이너스 1은 비슷하게 찾는 옵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으라고 빵을 쓰면 돼요. 0을 쓰고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럼 네 번째 있고 뭐 자갈치는 뭐 일곱 번째 있고 그런 게 잘 나왔습니까? 네. 번호가 나오는 거죠. 몇 번째 있다, 몇 번째 있다. 옆에 또 점수의 상대 위치도 똑같이 해볼게요. 는 매치. 함수 마법사를 불렀고 옆에 있는 점수 F3셀을 찍었고 또 lookup array는 실험 결과표 네, 찾을 범위입니다. 찾을 범위는 이렇게 잡았고 절대 참조도 해야겠죠. 밑으로 채우기 할 거니까 같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도 해주시고 매치 타입을 정확하게 찾으라고 0을 쓰면 될까요? 0을 쓰면 안 나오죠. 왜냐 59는 딱 맞는 거 없잖아요. 여기서 딱 맞는 거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1이나 마이너스 1을 써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1을 써보세요. 마이너스 1을 써도 안 나올 거예요. 그죠? 뭐 안 나오죠. 그냥 1을 써보세요. 그러면 그냥 1을 쓰면 결과가 1이 나왔습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어, 우리 교재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1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내림차순 정렬돼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표가 만약에 90이 맨 위에 있었고 56이 맨 밑에 있었다. 그런 식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는 표였다면 큰 값이 위에 있는 표였다면 마이너스 1을 써야 돼요. 그럼 아마 큰 거 위주로 찾기 때문에 큰 값 중에 근사치를 찾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오름차순 돼 있으면은 작은 값이 위에 있는 이런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는 표에서는 그냥 1을 쓰면 돼요. 그러면 작은 값 중에 근사치를 찾아서 56 첫 번째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오름차순 돼 있을 때는 1을 쓰고 내림차순 돼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을 쓰고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옆에 기출 시트로 한번 가볼게요. 옆에 기출 시트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중간과 기말 점수의 합계를 구해서 등급을 표시해라.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근데 중간 플러스 기말을 해가지고 여기서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있나, 두 번째 있나, 세 번째 있나. 해볼게요. F3셀에 와서 는 매치. 함수 마법사를 불렀고 lookup value는 중간 플러스 기말 할 거예요. 김대성 씨의 중간 D3 플러스 기말 23. 그러면 뭐 55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중간 더하기 기말. lookup array. lookup array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찾을 범위 얘기하는 건데 이 찾을 범위는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잡으시면은 매치는 옆으로 세알릴까 밑으로 세알릴까 그런 옵션이 없거든요. 매치한테는. 그래서 항상 매치의 찾을 범위는 한 열이나 하나의 행으로만 한 열로만 또는 하나의 행으로만 잡아 주셔야지만 매치가 세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열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 55점 이거 찾을 때 여기서 찾으라고. 네. lookup array는 이렇게. 이 범위 어떻게 할까요?
F4번 절대 참조할 거예요. 네, 절대 참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매치 타입 55점이면은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3등급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지금 1등급이 나오도록 그렇게 나오려면 여기에 뭘 써야 될까요?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는 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쓰면은 지보다 큰 값 중에 근사치 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찾기 때문에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51점부터 60점 사이는 1등급, 41점부터 50점 사이는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확인해 보세요. 밑으로 채우기도 해봅니다. 죄송한데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고 맞춰야 되겠네요. 중요한 함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34페이지에 2강 연습 문제 2번을 열어가지고 같이 좀 정리를 해볼게요. 34페이지 맨 위에 그 적혀 있는 2강 연습 문제 2번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찾기 참조 함수 시트에서 이 문제가 뭐 하는 거냐면 지역별 담당자를 이 표에서 찾아와라. 또 등급별 회비를 여기 있는 표에서 또 찾아오고 송혜교의 담당자를 여기서 찾아라.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네. 우리가 썼던 V룩업, H룩업, 인덱스 매치 이런 것들을 다 써볼 거거든요. 그럼 먼저 지역별 담당자를 구하는 것부터 할게요. 이 4셀에 와서 딱 봐도 이 표에서 가져오려면 H룩업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는 네. 이 4셀에 와서 수식의 찾기 참조 영역에 H룩업 이렇게 불러도 좋고요. 네. 하여튼 불러보세요. H룩업을. 룩업 밸류는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표의 첫 행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지역이 있으니 이 첫 번째 이효리의 지역을 찍어야겠죠? D4입니다. D4 찍었고 다음 테이블 어레이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할 표 밑에 있는 표를 이렇게 다 잡던 뭐 데이터만 이렇게 잡던 절대 참조 하세요. F4번. 다음 로우 인덱스 넘버 값을 추출할 행 번호는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1번, 2번 중에서 담당자를 가져올 거죠? 2번. 그 다음 마지막 레인지 룩업 찾는 방법.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네,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정확하게 가야겠죠? 네, 정확하게 펄스나 0을 쓰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밑으로 채우기도 해봅니다. 그 다음 또 등급에 따른 회비를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또 브이룩업 함수를 써서 여기서 이제 등급별 회비를 찾아와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F4셀에는 너는 V룩업을 또 아니면 수식의 찾기 참조 영역에 맨 밑에 있는 V룩업 이렇게 불러도 좋고 여기서 룩업 밸류는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표의 첫 열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급이 있으니 이효리의 등급 첫 번째 이 V룩업 들어간 레코드의 등급을 룩업 밸류로 써야겠죠? C4.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는 표고 밑에 있는 표를 이렇게 다 잡던 데이터 범위만 이렇게 잡던 절대 참조해야겠죠? 테이블 어레이 F4번 절대 참조하고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 값을 추출할 열 번호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1번, 2번 중에서 2번 회비를 가져올 거니까 2번 그 다음 마지막 레인지 룩업 찾는 방법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네, 이것도 A면 A 정확하게 찾아야겠죠? 정확하게 딱 찾아서 그와 일치하는 레코드 중에서 뭐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펄스나 0을 쓸게요. 그 다음 송혜교의 담당자를 구해보겠습니다. 인덱스와 매치를 써서 송혜교의 담당자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요. 어, 일단은 먼저 인덱스 함수 하나만 써가지고 송혜교의 담당자를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J5셀에 와서 는 인덱스가 아까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죠? 예. 인덱스를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를 또 불러봅니다. 인수 목록 중에서는 위에 거 잡혀 있는 걸로 해서 확인하고 여기서 어레이를 잡을 때 여러분 마음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까 전에 우리가 했듯이 이렇게 잡아볼까요? 데이터 범위 다 잡는 식으로 어레이를 잡을 때 이렇게요. B4에서부터 F14 이렇게 잡았고요. 여기서 로우 넘버는 그러면 몇 번으로 하실래요? 송혜교의 담당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 번호가 몇 번? 6번. 왜 6번입니까? 송혜교가 1, 2, 3, 4, 5, 6 이렇게 세알려 보면은 여섯 번째 행에 있으니까요. 네, 6번. 그러면 컬럼 넘버는 몇 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담당자니까 1, 2, 3, 4 해가지고 열 번호는 4번으로 넣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인덱스를 제대로 아시는 건데요. 근데 제가 뭐 6, 4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김영심 이렇게 구하는 거 이제 인덱스 함수 하나만 쓴 거잖아요. 이게 맞는데 다시 지우고 인덱스와 매치를 같이 써서 찾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는 인덱스 다시 함수 마법사를 부르고 여기서 어레이 일단 확인한 다음에 어레이를 잡을 때 이번에는 담당자만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아까처럼 다 잡으면 열 번호를 4번으로 썼잖아요. 그죠? 컬럼 넘버를. 근데 제가 이번에는 열 번호를 좀 생략시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차피 이거 담당자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어레이를 잡을 때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잡으면 열 번호 생략 가능해요. 신경 꺼도 돼요. 이제 열 번호는. 대신에 로우 넘버는 물론 송혜교가 여섯 번째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많을 때는 또 몇 번째 있는지 세알리기 힘들잖아요. 그죠? 일일이. 그럴 때는 여기서 매치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아까 오레오가 몇 번째 있다. 뭐 자갈치가 몇 번째 있다 했듯이 송혜교가 몇 번째 있는지도 매치가 찾아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우 넘버에서 매치를 쓰는 거예요. 매치를 쓸게요. 매치 가로 열었으면 저처럼 매치 가로 열었으면은 매치의 가로 안으로 들어갈게요. 어저께 우리 배웠죠 이거? 함수 같이 쓸 때 가로 매치 가로 꼭 열어주시고 입력해서 가로 안 열면 함수로 인식이 안 됐죠. 매치의 가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매치의 가로 안으로 넘어왔습니까? 매치로 넘어왔습니까? 이렇게 다시 인덱스 앞에 인덱스 찍으면 인덱스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인덱스로 돌아오고 싶으면 인덱스를 찍으면 되고 다시 매치의 가로 안으로 오세요. 그럼 매치로 왔고 매치의 룩업 밸류 매치로 찾을 값이 누구를 찾는 겁니까? 예, 송혜교. 송혜교. 그다음 룩업 어레이 찾을 범위. 아까 얘기했듯이 매치의 찾을 범위는 한 열로만 잡든지 한 행으로만 잡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세알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을게요. 룩업 어레이는 매치의 룩업 어레이는 B4에서부터 B14까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매치 타입은 어떻게 찾을까요? 정확하게. 송혜교면 송혜교, 뭐 전지현이면 전지현, 뭐 정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0으로 해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뭐라고 하죠? 네, 확인하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치에 대한 가로만 닫히고 있고 이 바깥쪽에 인덱스에 대한 가로가 안 닫혀가지고 뭐 변경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뜰 것 같은데요. 예스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어 정말 또 똑같이 김영심 씨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매치를 써가지고 이렇게 송혜교가 여섯 번째 있다 하는 거를 구한 거고요. 지금 마지막에 밑에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뭐가 남았냐면은 트랜스포즈. 네.
이거는 금방 끝났는데 이 표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한데 대신에 트랜스포즈도 이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아까랑 프리퀀시 함수하고 비슷하게 배열 수식입니다. 얘도 배열 수식이라서 다 잡고 해야 돼요. 제가 이 표를 여기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마칠 건데요. 예. 여기 한 방에 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에 계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프리퀀시처럼 다 잡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결과가 나올 표 범위를 다 잡는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 그대로 는 이 지금 12칸이 다 잡혀야 돼요. 이 상태 그대로 는을 쓰고 FRE 이렇게 입력해서 프리퀀시를 더블 클릭 선택한 다음에 그냥 프리퀀시를 왜 불렀지? 트랜스포즈. 네, 트랜스포즈. 네, 트랜스포즈를 더블 클릭. 네. 는 해서 트랜스포즈를 더블 클릭. 이거 다 잡은 상태에서 해야 돼요. 트랜스포즈 더블 클릭 선택했으면 이렇게 행과 열을 뒤집을 표 범위를 이렇게 잡고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냥 엔터 아니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엔터. 그러면 이렇게 또 위에 이런 표시도 나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